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세츄레이션과 컬러 부스트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고 있으면 세츄레이션보다 컬러 부스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채도가 낮은 부분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과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 관련된 글이나 영상에서 세츄레이션보다 바이브런스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맞진 않는데요. 컬러 부스트가 가진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효과적인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컬러 부스트는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높일 때와 낮출 때 채도가 낮은 부분에 가중치를 두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채도의 대비면에서 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요. 컬러 부스트 값을 높이면 채도가 높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채도가 낮은 부분의 채도는 많이 오릅니다. 채도의 대비가 낮아지게 되죠. 반대로 컬러 부스트의 값을 낮추면 채도가 낮은 부분은 많이 내려가고 채도가 높은 부분은 덜 내려가기 때문에 채도의 대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컬러 부스트의 값을 높이면 채도 대비가 낮아지고 내리면 채도 대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츄레이션은 곱하기와 같은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컬러 부스트와는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세츄레이션 값을 높이면 채도가 높은 부분이 더 많이 오르고 채도가 낮은 부분은 덜 오릅니다. 채도의 대비가 높아지죠. 반대로 세츄레이션 값을 낮추면 채도가 높은 부분은 더 많이 내려가고 채도가 낮은 부분은 덜 내려가서 채도의 대비가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세츄레이션 값을 올리면 채도 대비가 높아지고 내리면 채도 대비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채도의 대비가 달라진다는 것이 두 기능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대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채도를 높이고자 할 때 컬러 부스트가 유리한 경우는 채도 자체는 올리고 싶지만 그러면서 채도의 대비는 낮추고 싶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피부를 정돈하고 싶을 때가 그렇죠. 사람의 얼굴은 개인적인 차이나 조명 환경에 따라서 부분별로 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츄레이션을 올리면 얼굴의 붉은 부분은 더 많이 붉어지고 채도가 낮은 부분의 채도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얼굴 전체의 채도 대비가 높아 보이게 됩니다. 보정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굴의 채도를 정돈해서 부드럽게 보이고 싶을 때는 컬러 부스트를 이용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시는 이미지 중에 왼쪽은 세츄레이션으로 채도를 올렸고 오른쪽은 컬러 부스트를 이용해서 채도를 올렸습니다. 두 이미지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세츄레이션을 이용한 이미지의 눈밑을 보면 조금 어두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도가 낮았던 부분이라 채도가 잘 오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채도 대비가 오르면서 눈밑이 더 어두워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컬러 부스트를 사용한 이미지는 채도 대비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서 전체적으로 채도가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좋소. 채도의 대비가 줄었다는 점은 좋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채도가 너무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시 컬러 부스트를 내려준다는 것은 채도의 대비를 다시 높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럴 때는 다음 노드에서 세츄레이션 값을 내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앞서 세츄레이션을 채도가 낮은 부분에는 영향을 덜 주고 채도가 높은 부분에 더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미지의 채도 대비가 고르게 된 상황에서 세츄레이션 값을 낮춰주면 전반적인 채도가 정리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전후를 비교해보면 채도가 낮은 부분에 채도가 오른 상황에서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로 채도가 조절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이 이미지처럼 특정 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음식의 채도를 높일 때도 컬러 부스트가 효과적입니다. 조금 더 채도가 높으면 더 맛있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츄레이션으로 채도를 올리면 떡볶이 사이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의 채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 컬러 부스트는 이런 부분들의 채도까지 같이 올라가는데요.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특정 색감을 더 풍부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역시 컬러 부스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둡거나 채도가 낮은 부분에 채도가 올라가는 것이 늘 장점이 되진 않습니다. 없는 부분의 채도를 억지로 살리다 보니까 크로마 노이즈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울긋불긋한 노이즈들이 생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컬러 부스트를 이용해서 채도를 올릴 때는 이미지 전체의 채도를 올리기보다 특정 부분만 지정해서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도를 낮추기 위해서 컬러 부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도가 낮은 부분이 더 빨리 내려간다는 점은
무채색에 원치 않는 색이 약하게 묻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식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이전에 HSL 영상에서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원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다만 컬러 부스트가 조금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시는 이미지에서 흰 테이블과 식기에 조명의 노란 빛이 약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게인이나 하이라이트 등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조절이 조금 까다롭죠. 잘못하면 원치 않는 색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채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작업이 쉬워질 수 있는데요. 컬러 부스트를 낮춰주면 채도가 높은 음식보다 채도가 낮은 테이블과 식기의 채도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노란빛이 효과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채도가 낮은 어두운 부분의 채도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역시 중립적인 색감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식의 채도가 낮아졌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는데요. 앞서 작업한 방식과 동일하게 다음 노드를 만들고 이번엔 세츄레이션 값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채도가 낮은 테이블과 식기의 채도는 별로 변하지 않으면서 채도가 높은 음식의 채도는 다시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화면과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음식의 채도는 오르면서 테이블과 식기의 채도는 빠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츄레이션과 컬러 부스트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ne do that. 영상에서 컬러 부스트를 사용할 만한 상황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츄레이션을 사용하는 사례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앞서 말한 것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채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두 기능의 활용 빈도를 놓고 보면 세츄레이션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컬러 부스트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인 채도를 높이는데 채도의 대비를 낮추고 싶거나 채도를 낮추는데 채도의 대비를 높이고 싶은 경우는 앞서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죠. 게다가 컬러 부스트를 높이는 경우 이미지 전체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데요. 앞서 말한 크로마 노이즈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채도 대비가 낮아져서 이미지의 명료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도구들과 같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죠. 이런 한계들 때문에 컬러 부스트가 컬러 휠의 1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채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커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디액트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한 색보정 수업을 진행합니다.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고요. 날짜로 치면 16, 17일, 그 다음 주 24일, 2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총 4번 12시간짜리 수업입니다. 디지털 교육실에 15대의 PC가 있어서 따로 노트북이 없으셔도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해오던 대로 원리를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해보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웅이여, 일어나세요.